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미국 당뇨병 학회 2023년 당뇨 지침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매년 당뇨병 진료 지침을 업데이트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강화제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발표되었던 미국 당뇨병 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 컨센서스 리포트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강화제를 선택할 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입니다. 즉, 당뇨 환자한테서 흔히 동반되는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인 카디오레날 리스크, 즉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 콩팥병, 그리고 레티노패시, 네프로패시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에서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을 위해 당뇨 환자를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ASCVD가 발생한 그룹, 두 번째는 ASCVD 발생 고위험군 그룹, 세 번째는 심부전이 동반된 그룹, 네 번째는 CKD가 동반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SCVD의 정의로는 MI나 스트로크 그리고 리바스큘라레이션 프로시저를 한 경우에다가 추가로 TIA, Unstable Angina, Amputation, 심파세틱 또는 에이심파세틱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동반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시행했을 때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ASCVD가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SCVD의 고위험군의 리스크 팩터로는 55세 이상, 비만,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알부민 유리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트 페일리어 그룹으로는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했든 안 했든 간에 심톰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CKD 그룹은 에스티메이티드 J8이 60 미만이거나 알부민 유리아가 동반된 경우를 정의하였습니다. 우선 ASCVD가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ASCVD 예방 효과가 증명된 약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ASCVD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도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심부전,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도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하였고, CKD가 있는 경우에도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이 안 된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혈당과 체중 조절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메포민 또는 다른 혈당 강화제를 컨비네이션 할 것을 고려하되 우선 저혈당 고위험군에서는 저혈당을 유발시키는 약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혈당 강화 효과로 약제들을 나누었는데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약으로는 돌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인슐린으로 제시하였고, 그 다음 경구제제도 컨비네이션 제제 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인슐린 컨비네이션 제제를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약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혈당 강화 효과가 또 다음으로 좋은 약으로는 메포민, SGLT2 이니비터, 설포니유리아, TZD, 그리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제시하였고, 혈당 강화 효과가 낮은 약으로 DPP-4 이니비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비만하지 않은 당뇨 환자가 많은 아시안의 경우에는 DPP-4 이니비터도 A1C 0.8에서 1 정도 비교적 좋은 강화 효과가 보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표인 체중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라이프스타일 모디케이션을 하고 체중 조절을 위한 제대로 된 인텐시브한 인터벤션을 받고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메타볼릭 서저리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당 강화 효과가 증명된 약들을 제시하였는데요. 우선 체중 강화 효과가 제일 좋은 약은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중 감소 효과가 그 다음으로 좋은 약은 돌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그리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중에 세마글루타이드나 돌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외의 나머지 약들 또는 SGLT 인히비터가 체중 감소 효과가 중간 정도 되는 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를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 우선 최근에 개발된 티르제파타이드의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좋았습니다. 보면 티르제파타이드를 사용한 환자 중에 고용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체중을 2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었고 10명 중 4명이 25% 이상의 체중 감소에 성공하였습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효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마글루타이드 경우에는 10명 중 5명이나 6명이 15%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10명 중 4명 정도가 20% 이상의 체중 감소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리라글루타이드, 삭센다의 경우에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져서 10명 중 2~3명만이 10% 이상의 체중 감소에 성공하였고 10명 중 1~2명만이 15%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 그리고 전체의 6.5%만이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게 될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가 아주 좋은 체중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혈당 관리 목표와 연속 혈당 측정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우선 허약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경우 TIR, 목표 범위 내 혈당 조절된 비율을 50% 이상, TBR, 목표 비율보다 혈당이 낮게 조절되는 것이 1% 미만으로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표 범위 내 혈당 조절 비율을 보는 TIR의 경우에는 70% 이상 조절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TBR, 목표 비율보다 낮은 비율인 TBR의 경우에는 4%보다 낮게 조절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허약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TIR의 목표가 70%가 아니라 50% 이상만, 그리고 TBR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목표인 4% 미만이 아니라 1% 미만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혈당이 발생할 경우 당뇨 환자에게 더 나쁜 예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권장사항에 환자의 선호도의 중요성이 추가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게 된 연속 혈당 측정 기기에 대한 권고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저 인슐린을 사용한 당뇨병 환자에서 RT-CGM 또는 IS-CGM의 권고 표현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RT-CGM은 리얼타임 컨티니어스 글루코즈 모니터링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덱스컴이 있습니다. IS-CGM은 Intermittently Scanned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속 혈당 측정 기기가 기저 인슐린을 다용하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이제는 사용이 더 권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다배 인슐린 주사요법을 사용하는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 CGM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고 설포니유리아 또는 인슐린처럼 저혈당 위험이 높은 약을 사용하는 노인에서도 CGM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중관리 면에서는 체중관리의 이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중 감소는
혈당 및 중간 정도의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개선할 수 있지만은 크고 지속적인 체중 감소, 특히 10% 이상의 체중 감소는 질병 조절 효과 및 당뇨병 관해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심혈관계의 컴플리케이션이나 사망률까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소의 중요성이 더 커졌고, 체중 감소 가능성이 있는 항고혈당 제제인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최근에 개발된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와 GIP 이중 작용제인 티르제파타이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철저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체중 감소 효과를 본 RCT들로 대표적인 것이 디아뎀1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타르 중동에서 시행된 연구로 평균 40대에 당뇨 진단받은 지 약 1, 2년 밖에 안 된 비교적 젊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하루에 800kcal 정도 되는 포뮬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구조화된 식사를 하고, 영양사와 개인 트레이너가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인텐시브한 중재를 한 경우였습니다. 가속도계를 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교적 상당히 철저하게 식이, 운동을 관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체중 감소가 중재군에서 10kg 이상의 체중 감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여 12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성공된 경우 다이베틱 레미션을 기도할 수 있는데요. 다이베틱 레미션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다이베틱 레미션의 정의를 3개월 이상 당뇨약 안 먹어도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경우로 정의했을 때 중재군에서는 10명 중 6명에서 다이베틱 레미션을 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상 혈당, 즉 A1C 5.6 미만으로까지 조절된 경우가 3명 중 1명, 중재군에서 3명 중 1명에서 성공하였습니다. 연구 12개월씩 혈압약 중단도 철저하게 체중 조절이 된 중재군에서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했습니다. 다이뎀1 연구의 결론을 보면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으로 특히 체중을 약 12kg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할 경우 60%가 당뇨약의 중단이 가능하였고 50%가 혈압약 중단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연구를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연구는 평균 53세에 100kg 정도 되는 영국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뇨 진단받은 지 3년 정도 되는 환자들이었고요. 9%에서 심혈관 질환이 동반이 되었으니까 평균 53세인 걸 고려하면 보통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800kcal의 포뮬러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월 방문하는 구조화 프로그램을 하였고 10,000보개 하루 15,000보를 꾸준하게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관리하니까 중재군에서 10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되었고 10kg 정도 체중 감소를 하니까 다이베틱 레미션이 2명 중 1명에서 가능했습니다. 다이베틱 레미션의 정의를 2개월 이상 당뇨약 안 먹어도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2명 중 1명에서 다이베틱 레미션을 달성했습니다. 체중 감소가 더 많이 된 경우에는 다이베틱 레미션이 더 많았는데요. 체중 감소가 10에서 12kg 된 경우에는 2명 중 1명에서 다이베틱 레미션이 왔고 15kg 이상 체중 감소가 된 경우에는 4명 중 3명 이상, 한 5명 중 4명 이상에서 다이베틱 레미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약 중단도 약 2명 중 1명에서 혈압약 중단이 가능했습니다.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으로 체중을 10kg 이상 뺐을 때 2명 중 1명에서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고 2명 중 1명에서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